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One, two, three,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유광용의 옐로우카드 사신 한준희 위원, 의심 박찬하 위원과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한준희 위원? 제가 오늘은 새벽 중계를 안 했는데 밤을 새서 새벽 중계 한 거나 비슷한 상태거든요. 지금. 박찬하 위원은 토요일에 중계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K리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K리그 2014 시즌 K리그 클래식이죠.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32라운드가 마무리됐고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2시에 33라운드 6경기가 같은 시간에 벌어집니다. 왜 같은 시간에 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같은 시간에 해야죠. 특히 이제 울산과 전남이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두 팀인데 울산은 성남 원정을 떠나고 전남은 인천 원정을 떠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상위 리그냐, 그룹 A냐, 하위 리그 그룹 B냐 이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겠고 다음 라운드에 이제 한 가지 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전북과 수원의 대결이 있습니다. 예, 지금 차이가 조금 벌어져 있지만 수원이 스플릿된 이후에 뭔가 1위를 노리기 위해서는 한번 전북을 맞대결해서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법한 한 판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33라운드를 끝으로 K리그 클래식이 상위 6팀, 하위 6팀 이제 스플릿 시스템으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5경기씩을 더해서 총 38라운드로 2014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시즌 시작하면서 늘 프리뷰를 하고 6강 피무치기를 하잖아요. EL카 사상 최초로 6강에 대한 3명의 의견이 동일했어요. 6강에 대한 피무치기를 지금부터. 제주 전남. 제주 전남. 저도 제주 전남. 사실 제가 꼽으려고 했던 팀이 6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진짜예요? 정말로 마찬가지인데 전북, 서울, 포항, 울산, 제주, 전남 이렇게 의견 네. 일치를 봤는데 수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승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수원의 선전의 이유를 딱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수원을 뺐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K리그 보면 한 시즌은 지방팀, 한 시즌은 수도권팀 이렇게 우승했거든요. 왔다 갔다. 그런가요? 네,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포항이 우승을 했으니까 네. 올해는 수도권에서 우승을 그럼 수원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최근엔 차례가 그런데 어디까지나 최근에 그래 왔다는 거죠. 네. 하여튼 33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전남과 울산과 전남은 운명이 엇갈리게 됩니다. 한준희 의원 관전 포인트 하나 짚어주시죠. 성남이 김학범 감독이 온 이후에 전술적으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울산이 33라운드 울산이 상대할 팀이죠. 예, 울산이 상대할 성남이 지금 뭐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을 잘 굳히고 있다가 김태환이라든가 김동희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빠른 역습을 잘 감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제파로프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좀만 도와준다면 전체적으로 울산도 팀 스피드 면에서는 오히려 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남과 이제 인천인데 인천이 사실 지난 라운드는 별로였습니다만 최근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좋은 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역시 전남으로서도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울산이나 전남 모두가 사실은 뭐 반드시 이기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이기는 한데 성남과 인천이 그렇게 쉽사리 경기를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과 전남이 똑같은 결과 둘 다 이기거나 둘 다 비기거나 둘 다 지면 골득실에 의해서 울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전남이 뒤집기 위해서는 이기고 울산이 최소 무승부 이하를 거두길 바라야 하는 그런 상황.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전남과 울산 과연 축구의 신은 어느 편을 들어줄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일요일 오후 3시쯤에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는 SNS 친구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 3시에 국내 최대의 포털 사이트 스포츠 각 종목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 3시 현재 생중계 동시 접속자 수, 그러니까 일종의 시청률이죠. 시청률 수치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이제 하던 스포츠가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네. 이게 6만 4천여 명의 동시 접속. LPGA 하나회원 챔피언십 국내에서 열린 대회. 예. 이게 12,700여 명. 골프가요? 예. 프로농구 오리온스 대 모비스 경기가 역시 12,000여 명. 프로배구 우리카드 대 대한항공의 경기가 8,300여 명. 네. 그런데 K리그 클래식 수원 대 성남의 경기가 6,100여 명. 이제 워낙에 TV로 스포츠 중계 방송을 보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스포츠 중계 방송을 접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뭔가를 비교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제가 이 엘카 시간에 축구랑 야구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축구 팬들께 호되게 혼나고 반성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냥 절대 수치만 놓고 봐도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이후부터 계속 무거운 마음 끝에 오늘 엘카가 할 이야기를 과감하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K리그가 예전에 좀 더 상대적으로 뜨거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K리그에 다시 플레이오프를 허하라. 제가 두 가지는 말씀을 네.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라운드 K리그가 현장 관중 수는 꽤 많았어요. 특히 이제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제주 그리고 원래 이제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수원 뭐 이런 곳은 관중이 꽤 많았던 라운드였다는 점은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들의 어떤 근본 원인이 뭐 오늘 이제 얘기하게 될 K리그 제도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전부터 항상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과 구단 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양질의 중계 확대라든가 어떤 스토리의 확장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건 뭐 프로연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 뭐 할 것 없이 대한축구협회까지 모든 전 축구계가 나서서 방송사들이라든가 인터넷 포털, 언론들 많은 또 협조를 얻어내서 결국은 양질의 중계 확대와 어떤 스토리의 확장 같은 부분에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기본 전제로 깔고서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준희 의원께서 지금 하신 그 말씀은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카 시간에 그런 얘기 또 많이 했잖아요. 지난번에 서비스 정신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했고 그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는 일이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묵묵히 해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워낙에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좀 고민하고 K리그가 소위 팔리는 상품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플레이오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작년 이맘때 2013년 10월 30일에 업데이트된 엘카2 69회에 유연석 스포츠 서울 기자와 함께 우리가 거의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박찬하 위원은 저희가 따돌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기억하세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다음 편에 나와서 저도 잠깐 얘기를 했죠. 뭐라고? 저 플레이오프 했으면 좋겠다고. 네. 전 그래서 5강 플레이오프를 맞아 그 기억난다. 70회에 나와서 6팀은 좀 많은 것 같고요. 저는 2, 3, 4, 5. 하여튼 저는 그냥 이거예요. 지금 안 팔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K리그 클래식이건 챌린지건 K리그라는 상품이 많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상품인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을 짊어지고 가는 분들이고 K리그를 사랑하면서 K리그를 방송을 통해 전하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구조적인 문제 구단이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해야 되고 선수를 지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수를 뽑아서 잘 키워서 어떤 지역 내에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은데 그게 당장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때 먼저 딱 고리를 하나 걸어놓고 K리그가 좀 더 잘 팔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이야기거리가 이제 오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당장에 플레이오프밖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일단 기본 전제 중에 하나가
이 플레이오프 스타일의 제도는 축구와 맞지 않는다라는 이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도 반대했고 사실 지금도 반대입니다. 축구를 오래도록 해왔던 리그들이라고 해서 플레이오프 제도가 다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면 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벨기에, 멕시코, 네덜란드 등에서 플레이오프 제도를 다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몇 나라들의 플레이오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요. 7위부터 14위까지 두 조로 나뉘어서 플레이오프 리그를 치러서 여기 각 조의 1위끼리 또 붙어서 여기서 이긴 팀은 원래 상위 리그에서 이제 하위를 차지한 팀과 붙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을 차지하게 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죠. 예. 그리스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한데요. 그리스가 바로 저도 이제 5강이라는 얘기를 전에 했었는데 박찬하 위원도 선호하는 이제 그리스가 사실은 5강에서 1위는 빼고 2위와 5위, 2, 3, 4, 5위 팀들끼리의 챔피언스 리그 티켓 한 장을 가리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하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8강 플레이오프 토너먼트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멕시코는 거기는 제로 베이스 토너먼트더라고요. 네, 8강 토너먼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정기리그 우승팀을 하나의 우승팀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페루투라. 후기리그 네. 우승팀을 이제 하나의 우승팀으로 인정을 해주고 클라우스라고요. 이 팀들 간의 결승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전기리그, 후기리그 각각의 리그를 우승자를 결정을 할 때 8강 플레이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 시즌 1위부터 8위까지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토너먼트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재밌는 것이요. 이제 네. 직전 2013-14 시즌 말씀을 해드리면 전기 후기를 레온이라는 클럽이 다 휩쓸었어요. 예. 그런데 레온이 전기 때 3위로 올라가서 짱 했었고 후기 때는 무려 8위로 올라가서 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위, 8위 했던 팀인데 그 시즌 두 리그를 다 우승했어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 대표팀 이끌고 있는 미겔 에레라 감독이 클럽 아메리카를 이끌고 정규 시즌 8위를 했는데 2012, 2013 전기 리그를 짱을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팀 감독이 그렇죠. 됐다고 알고 있어요. 에레라 네. 감독 명장 아니었습니까? 명장이죠. 그 여태까지 제가 벨기에, 그리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신다면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에도 플레이오프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 리그 역시 후기 리그가 있습니다. 이니셜 리그, 파이널 리그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슈퍼 파이널이라고 그래서 전기, 후기 우승팀끼리 이거는 그냥 엄밀히 말하면 우승이 아닙니다. 이게 붙어서 여기서 이제 최종 우승자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5위에서 8위까지 네 팀이 벌이는 유로파 리그 티켓 플레이오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역시 1부 리그, 2부 리그 팀들이 섞이는 승강 플레이오프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조금 더 복잡했는데 지금은 약간 간소화시킨 게 지금 이 정도 플레이오프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네덜란드가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축구 좋아하는 전통 있는 모든 나라가 사실 플레이오프 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하실 말씀. 그 제도 이전에 유광영 아나운서가 얘기하셨던 그 댓글의 논란, 그 논쟁 네. 속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걸 생각하려 하지 않는 그 분위기를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혈 K리그 팬 저도 출신이니까. 그랬으니까. 예.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들어가서 그 집단에 있다 보면 그냥 이래야 돼 하는 것들이 나와서 보니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근데 사실 답이 없는 문제들인데 그렇게 정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 많이들 보고 오잖아요. 열정적으로 네. 현장을 찾고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분들. 네, 사이에서. 그런 건 굉장히 예. 좋은데 그리고 그런 서포터 문화가 K리그를 일정 부분 발전시킨 것도 사실인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갇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포터와 응원단을 이렇게 뭐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경기장에 치어리더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해서 굉장히 그냥 정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거 많은 말고 거예요. 또 뭐 있어요? 그러면 그 박찬하 의원이 조금 나와서 보니까 아 이건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저는 가장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왜 응원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구호를 부르고. 근데 왜 저는 아직도 지금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왜 가요는 안 돼?
왜 단순한 유치한 듯한 그런 구호는 안 돼? 운동회에서 나올 법한 왜 그런 구호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불러지는 외국의 축구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을 그냥 따와서 가사만 바꿔서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박찬하 위원 말씀은 해외 특히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 신성시하는 것도 그 문화 가운데 저는 하나다. 그게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안 하는데 외국의 축구 좋아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어. 축구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댓글을 통해서 플레이오프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정규 시즌 순위를 손상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놓고 하는 플레이오프는 찬성, 조건부 찬성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네, 저도 바꿀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챔피언스 리그 티켓만을 걸고 하는 플레이오프와 우승까지도 걸고 하는 플레이오프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흥행도라든가 관심도 그리고 뭔가 붐업 차원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 자체가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조금 더 많이 중계가 되고 물론 여기에도 그런 전제가 따라 붙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차지하는 어떤 전 국민적 인지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요것만 걸고 하는 플레이오프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플레이오프로서의 본질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예. 제도를 하자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우승팀을 가리는 플레이오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우승팀이 없는 플레이오프는 플레이오프를 뭐 어떤 면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변이 많고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시즌을 쭉 치러서 1등하는 팀에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게 맞죠. 근데 어디까지나 플레이오프 제도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K리그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을 봤을 때 플레이오프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더 업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가치가 손상되는 건 안타깝지만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안타까움에도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사실 가치가 손상될 것 같아서 못한다라고 하다가 다 같이 그냥 점점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정통주의에 이제 조금 얽매여 있는 생각일 수가 있고 저는 사실은 제가 변절자입니다. 제가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1위의 가치가 존중돼야 된다는 제가 박찬하 위원과 같이 있었던 축구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주간 축구. 예, 네. 앞에 저 페이지 넘기면은 이제 한 2-3페이지에 그 서론에 제가 1위는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플레이오프 제도가 만들어주는 또 특별함이라는 대목이 지금은 저를 더 강하게 저의 뇌를 더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사건인데 샤샤의 신의 손 이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배우 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건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눈 내리는 날 제가 좀 그날 경기장에서 몇 번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2008년 네, 11월 눈 내리는 날 12월 수원과 서울의 또 대결 뭔가 이러한 장면들이 우리 어떤 축구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플레이오프 안에서 나온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 독일 분데스리가나 팬들은 늘 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도 몇 라운드에 어떤 선수가 뭘 했어 기억을 하는데 사실 한국의 축구 문화에서는 정규 시즌 안에서는 그런 게 기억되고 회자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걸 회자시키도록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네, 네. 근데 현재 스코어가 그렇다는 거죠. 현재 네, 상황이 네. 그렇다는 거고 한준현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있었던 여러 장면들이 그 일반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축구에 관심을 예전에 가졌던 분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파리아스 메디. 사실 그것도 K리그 전체를 한번 뒤흔들었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때 뭐 1위가 손상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파리아스와 더불어서 그때 포항은 정말 오늘날의 어떤 포항의
초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상승세로부터 시작이 됐지 그렇죠. 않았나라고 프로축구 초창기 생각이 될 명문팀이었고 정도죠. 90년대까지는 잘 나갔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조금 예전만 못하다가 2007년 그 파리아스 매직을 기점으로 포항이 다시 명문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런 여러 가지 기억과 경험들만 떠올리더라도 그냥 플레이오프를 다시 도입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연맹은 스플릿을 줄이는 정도로 그냥 타협을 했거든요. 연맹도 어느 정도 기존의 스플릿의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인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3라운드에 스플릿 5라운드. 네, 그래서 연맹도 사실은 지금 스플릿 치르는 라운드를 5라운드로 아주 최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맹도 뭔가 이제 작은 라운드 수니까 이것은 플레이오프와 좀 유사한 성격으로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등권 싸움 같은 경우에도 라운드 수가 5개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쪽도 이제 하위 쪽에서의 플레이오프 같은 어떤 느낌을 좀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택에서 결국은 뭐 최대한 플레이오프의 성격을 약간 반영하는 쪽으로 스플릿을 국소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은 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사실 정규 리그거든요. 그냥 정규 리그 안에 물론 약간의 플레이오프 성격을 지닌 그 라운드들이 도입이 되기는 한 아니 거지만 48라운드까지가 정규 네, 리그죠. 전체로 보면 정규 리그예요. 그러니까 이 스플릿이 플레이오프와 지니는 차이점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뭔가 아주 특별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준희 의원 연맹이 고민해서 플레이오프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고 스플릿을 최소화시켰다. 플레이오프의 느낌 없어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플레이오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38라운드까지 정규 시즌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중요한 경기입니다라고 해서 아무리 편성 담당자 책임자를 설득을 해도 사실 그냥 n분의 1의 경기는 편성을 따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사의 축구 담당하는 그 PD들 또 캐스터들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차고 넘치고 중계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편성은 편성 담당자와 그 편성 책임자의 힘이 더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규리그의 한 라운드가 아니라 이건 플레이오프고 이건 챔피언 결정전입니다라고 하면 편성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강한 팀들이 뭔가 타이틀을 놓고 겨루는 그 경기가 좀 더 많은 팬들에게 노출이 된다면 그 다음 시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모든 방향 설정이 기존에 있는 축구 팬을 물론 존중을 해야 되는데 라이트한 축구 팬을 얼마나 이 기존의 축구 팬층으로 흡수시킬까에 맞춰져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월드컵 여러 때만 번, 축구를 보시는 분들. 네, 여러 이런 번 분들. 제가 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진입 장벽이 저는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진입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트한 축구 팬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는 역시 플레이오프만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리그보다는 또 토너먼트가 갖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대결 해가지고 올라가고 또 붙고 뭐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제도는 사실 쉽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제도를 도입하면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K리그가 처한 현실, 이 관심 그리고 노출의 빈도, 이야기되는 정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대로 그냥 묵묵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승강제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될 때 많이들 얘기가 승강제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처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강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결국에 지금 승강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강제가 결국에는 이 승강제도 정말 축구 팬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제도죠. 그렇죠. 승격이 되고 강등이 되고 다만 이 승강제도 라이트한 축구 팬들에게는 혹은 이제 축구가 관심은 있지만 뭔가 열심히 바라보지 않는 팬층에게는 사실 별 감흥이 없는 제도거든요. 사실 좀 독하게 네. 말씀드리면 K리그 클래식과 K리그 챌린지가 뭔지 모르는 라이트한 축구 팬도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K리그는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축구니까. 축구는
세계 그 어떤 스포츠보다 위대한 스포츠거든요. 축구기 때문에 기회가 오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이젠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998년이라는 월드컵을 놓쳤고 2002년이라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런 기회를 놓쳤거든요. 근데 기회는 저는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봐요. 그런 기회가 오기 전까지 제도적으로 얼마나 정착을 시켜놓고 진입장벽들을 많이 무너뜨려 놔야지만 들어오거든요. 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팔리는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가. 좀 더 잘 팔리는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가 됐던, 스토리가 됐던, 그리고 무엇보다 K리그 경기가 더 많이 잘 팔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고민 끝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욕먹을 각오하고 오늘 플레이오프 제도를 다시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죠. 박찬하 위원. 플레이오프 재밌어요. 뭐지 이건? 끝이에요. 그냥. 예.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요. 예. 네. 플레이오프도 재밌는데 아니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요. 예, 플레이오프가 재밌.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플레이오프가 재밌어요. 예. 네. 프로축구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뭐 축구 종가가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뭐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흥행입니다. 이광용 아나운서가 강조했던 프로 스포츠의 최대의 속성은 저는 흥행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종가가 뭐 어떤 시스템을 하는데 우리는 똑같이 해야 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슨 국밥에 종가가 있어도 내 국밥이 더 잘 팔리면 그만 아니에요. 내 국밥이 더 맛있으면 내 괜찮은 국밥이 더 거죠. 맛있으면 되는 거죠. 중계가 없다. 뭐 스타가 해외로 빠져나가서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이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고민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한 대안은 플레이오프의 제도입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열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맹 관계자 여러분 제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베스트 11 6개월 정기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구 이야기 시간에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뭐 플레이오프고 뭐 사실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왜 감기는 언제쯤 나가? 좋은 얘기는 작년에 다 나오긴 나왔더만. 나 그거 못 봤다 근데 그거. 그걸 보고 댓글 251개를 다 읽었어요. 그 안에서 막 댓글창에서 토론하고 막 뛰어난 쌩 애들이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박찬하 위원은 저희가 따돌리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듣고 싶으면 그때 불렀어야지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 안 했다 이거. 소품이 새로 생겼는데. 울산 그 전남 그 심판 얘기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저 마지막 라운드 진짜.